네, 외교부 장관과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탈북민 문제도 있고 해서 페알락 회의 가셔서 라오스 차관 만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탈북민의 문제와 관련한 계속적인 협조 약속을 받고 오셨나요? 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현안 관련된 사항과 앞으로의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주 진지하고 유익한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다, 전망이 밝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요소가 관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정부뿐만이 아니라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다 같이 책임감을 갖고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같이 조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인근 탈북민 관련 공관장 회의도 하셨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달 말에 탈북민 담당 우리 공무원들 재외공무원 회의도 하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대정부 질의 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특히 우리 재외공무원들의 탈북민과 관련한 업무 파악은 물론이고 규정의 철저한 숙지죠. 그리고 정신 자세를 특별히 강화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해외 공관에 나가보면 일부 공관장들 중에는 분명히 그 지역에 탈북민들이 와 있음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왜 만나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결여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점을 지난번 대정부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라오스가 우리 탈북민의 주요 루트가 된 지 한 몇 년 되죠. 근데 우리 라오스가 지금 현재 공관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5명입니다. 전엔 5명으로 늘어난 게 언제죠? 최근이죠? 네, 최근입니다. 근데 탈북민이 주요 루트가 된 게 라오스가 그 전과 그 이후에 우리 공관원 숫자가 변동이 있었나요?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저는 이 점이 우리가 외교부 조직이 이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중국이 주요 루트가 됐을 때 우리 중국의 여러 공관에 인력을 많이 보강했었습니다. 사실이죠. 예. 그러나 이게 라오스가 주요 루트가 된 다음에 우리는 라오스 공관에 인력을 보강했었어야 됩니다. 인원도 보강하고 예산도 보강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는 좀 더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라오스 사태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예고된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외교부 조직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0분에다 7분 되니까 되게 빨라지네요. 다음에 북한의 북미 고위급 회담 제의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배경 같은 건 다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미국에 이제 차관도 가시고 한미 간에 항상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이 얘기하는 비핵화 조치의 선행, 이것의 구체 내용은 굳이 다시 물어보지 않아도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이다. 특히 북한도 무슨 내용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지난번 박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니셔티브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미국의 입장과 컴패터블하다. 즉 양립할 수 있다. 부합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것을 미국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미국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주범 이래 1기에서도 그렇고 2기에서도 그렇고 이 한반도 문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나 제의를 또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가난한 미국 정부는 이런 입장 하에서 이제 감히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남북 대화도 하고 북미 대화도 했을 때 북미 대화가 남북 대화와 무관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그걸 상당히 용인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지금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특히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남북 관계를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끌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에 상당히 저는 방점을 둬야 된다. 이것이 우리 외교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그 북한이 이번에 대화를 제의한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입장 변화도 있겠고 국제 공조가 가동이 됐다. 특히 그중엔 한미 중에 삼국 공조가 가동이 됐다. 그리고 또 우리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를 제의할 그 룸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구도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저는 북한이 다시 남북 대화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구도를 깨뜨리기 위한 북한의 시도가 이이지마를 북한으로 부르고 최영희가 중국에 가고 이번에 미국 북미 대화를 제의를 하고 뭐 그런 것도 그 일환이 아니었나 보는데 이러한 구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주도적인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점을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서 한반도 문제,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장, 특히 남북 대화가 그 중심에 서야 된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 남북 관계가에서 있어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고 뭐 적극적으로 그걸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또 이와 더불어서 이 남북 관계는 결국은 이 국제 관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 관계가 저희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각종 양자 관계와 삼자를 포함한 그 소다자 이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그 격려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미중, 한중 정상회담을 거쳐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중 간에 1.5 트랙 차원에서의 그런 협의도 강화하고 또 제가 앞으로 LF를 이제 참석하는 네, 조금 이따 답변 기회 더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제적 공조, 양자 소규모 다자 해야 되는데 이와 함께 우리가 신뢰 프로세스에도 나와 있지만 인도적 지원은 정책 상관과 무관하게 하겠다는 이 우리 입장 이것을 1분 네, 인도적 지원을 잠깐만요. 적극 검토를 지금 이 단계에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그렇지만 비료 지원 같은 거는 그 시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도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또는 이 상황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인도적 차원의 지원, 호혜적 교류 협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정치안보 상황과 구분돼서 제공한다 하는 그 입장에는 정부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 부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원칙 입장 하에 아마 검토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심준희 의원님. 되게 바쁘네. 예. 잘 정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리관의 추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